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음 달 신상품인 더 그림책 메스 소개를 해드리려고 급하게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네, 제가 이거 표지만 살펴봐도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어느새 약속한 7시가 지났더라고요. 책은 역시 최신책이 좋은 것 같아요.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느낌이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런 책들을 볼 때마다 책 표지만 봐도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더 그림책 메스 가이드북 위주로 괜찮은 책 한 권씩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책 표지만 보는데도 그냥 30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0분 안에 같이 나눠보고 싶은 그런 책을 상세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더 그림책 메스 키즈스쿨에서 만들었어요. 올해 마지막 신상 도서가 될 것 같아요. 이 더 그림책 메스의 구성을 보면요. 지금 스토리북이 32권 나오고요. 그 다음 플레이북이 8권 있어요. 플레이북은 일종의 워크북처럼 스토리북과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플레이 키트가 10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쏙 들어오는 책이 바로 쏙 들어오는 키트가 여기 썬블럭 모양을 닮은 이 숫자 블럭. 방금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요건데요. 제가 그동안 우리 아이가 어느덧 7살이 되면서 이 숫자 블럭을 특별히 사질 않았어요. 근데 왠지 이거는 사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제 숫자를 다 아니까 사지 말까 고민하다가 어느새 7살이 됐는데 지금 더 그림책 메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이거는 활용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는 앞서 썬블럭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세이펜이 되고요. 이 책을 감수하신 남경 교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누리과정의 대가라고 할 만큼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남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감각으로 경험하는 수학은 놀이로 기억됩니다. 아빠, 엄마와 함께 즐기는 놀이 수학은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유아기에 즐기고 경험한 수학에 대한 추억은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더 그림책 메스로 놀이하며 수학에 대한 평생 기억을 심어주세요. 누구보다 뛰어난 수학자로 자라날 것입니다. 네, 놀이식 수학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학은 놀면서 해야 평생 재밌다라는 느낌이 갈 것 같아요. 네, 우리 엄마들도 유아기를 되돌아보면 수학으로 놀았던 기억이 잘 안 떠오르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늘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었던 그런 기억만 떠올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하면 왠지 머리가 아프고 왠지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은 저는 제가 전공이 이공계인데요. 학창 시절에 이런 끊임없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거리면 도서관에 가서 이제 소설책 위주로 스스로 그냥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복잡한 머리를 가라앉히곤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수학을 좋아한다는 학생들을 만나면서 저 학생들 어떻게 수학을 저렇게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학생들의 공통된 수학에 대한 경험이 유아기로 내려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재미있게 수학놀이를 했던 걸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엄마가 되면 아이랑 재밌는 수학놀이를 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찾아봤던 다양한 수학 교구 중에 하나가 만지는 수학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 엄마들이 저에게 수학 동화를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만났던 수학 동화는 이렇게 썩 재밌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떤 책이 좋다라고 추천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이제 곧 출시될 더 그림책 메스. 더 그림책 메스는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책입니다. 일단 구성부터가 남다르고요. 제가 생각했던 책과 교구의 직접적인 결합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의 기본적인 영역에 수,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만지는 수학과 연계해서 활용하기도 너무 좋게끔 책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책 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볼 때 번호 순서대로 먼저 보는데요. 여기 이 책이 1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2번 쭉 해서 32권의 책 중에서 먼저 표지만 봐도 좋은 걸 골라봤습니다. 제가 아들 엄마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굴러가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1번 책 제목이 모두 내 차라는 제목이 보이면서 와, 이건 아들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 표지만 봐도 너무 재밌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번 책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차를 아주 사랑하는 할머니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이 많은 차로 할머니는 뭘 하려는 걸까? 네, 이 할머니가 지금 헬멧을 쓰고 뭔가를 보고 있네요. 자, 이렇게 글밥은 이 정도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펼쳐봤어요. 이 한 권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이 더 그림책 메스가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지금까지 키즈스쿨에서 만들어낸 모든 책의 종합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림체가 왠지 스텝스랑도 비슷하면서 메이크 마이 스토리 책도 연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책은 또 사이언스랑도 많이 닮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의 고리를 찾아가 보니까 작가랑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또 생겨났어요. 네, 이 페이지 자동차를 보면서 숫자를 익힐 수 있는 글을 이제 제외하고서라도 그림만 봐도 빠져들게끔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매니아인 아이들은 이 차종의 이름을 또 맞추고 싶어 하겠죠? 네, 수학책인데 왠지 예술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융합형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적 느낌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예술적 감성을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이 끝나면 하나, 둘, 셋, 넷으로 수를 읽고 1부터 10까지 사물의 수를 셀 수 있겠지? 더 알고 싶다면 숫자 나무와 플레이북 숫자 나무로 놀아봐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플레이북 중에 이제 수 1에 해당하는 책인데요. 플레이북도 표지만 봐도 단순한 워크북처럼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튤립 정원에서 산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정원에 알록달록 예쁘게 튤립이 피어 있어요. 두 그림을 비교해보고 연계가 된 것 3가지를 찾아 왼쪽 그림에 동그라미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연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여기서 사라진 그림을 찾아라 라는 뜻이고요.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틀린 그림 찾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의 관찰력을 키울 수 있고요. 사라졌다라는 영의 의미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플레이북의 구성이 굉장히 알차요. 그리고 뒤에 가면 붙임 딱지라고 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워크북처럼 되어 있고요. 이 책에서 영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영. 자, 지금 우리가 수라는 주제로 제가 연계되는 책들을 지금 가볍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표지에 1, 2, 3, 4, 5, 6, 7, 8, 9 숫자로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숫자 0이에요. 0. 1부터 9까지 숫자들이 사는 마을에 0이 이사를 왔어. 0은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나는 0. 네. 여기 보면 이제 글쓴이 그림을 그리신 분, 그 다음 이제 감수하신 분. 감수는 전권 남규원 교수님께서 감수를 하셨어요. 세이펜이 되고요. 이제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하나의 이미지처럼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인공 숫자 0을 따라 스토리가 이어지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야기가 와닿아요. 네, 우리가 숫자를 크다 작다를 표현할 때 숫자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5가 큰지 7이 큰지 이런 거를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7과 8의 개념을 이제 3과 5를 합쳐놓은 이런 그림으로도 또 아주 참신하게 표현을 잘했죠. 그리고 7하고 5 중에 누가 더 큰지, 0을 올렸는데도 여전히 7이 더 크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시각화시키면서 아이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숫자를 눈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와닿게끔 표현을 했습니다.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숫자만 봐도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힘이 난대요. 우리 숫자로 유명한 위인들이 있죠. 메이크 마이 스토리에 보면 계산하는 게 좋아, 이 책에 데카르트라는 그 수학자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숫자랑 친하게 지내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랑 친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수 노출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숫자 놀이를 아이랑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학창시절에 수포자 이런 말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수포자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수포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을 즐기는 아이, 재미있게 숫자로 놀 줄 아는 그런 아이로 자라려면 이런 수학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거든요. 자, 이 책은 날개씨의 별난 여행이라고 이제 얼리버드로 신청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샘플책으로 한 권 나가게 될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더 그림책 메스에서 굉장히 멋진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가볍게 넘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제가 여기서 에펠탑을 한번 펼쳐볼게요. 우리 이걸 보면 이게 에펠탑이다 이런 생각 드실까요? 자, 이걸 펼쳐봤을 때 에펠탑인 걸 이제 알게 돼요. 우리 에펠탑이 프랑스에 있다 이 정도를 교양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에펠탑을 만든 그 구조는 어디서 발명이 시작되었을까? 그래서 에펠탑이라는 소재 하나로 끊임없이 아이랑 주고받을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있으려면 이렇게 독서를 습관처럼 재미있게 즐기면서 이 책하고 친해지면 가능해요. 네, 이 사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희 키즈스콜레 도서의 특장점이 가장 최신의 사진 기술로 최신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들어낸 아주 신선하고 따끈따끈한 신상이라는 거. 어디서도 잘 보기 힘든 그런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은요, 그림체가 너무 예뻐서 꺼내봤습니다. 수학책인데도 딱 펼쳐보면 왠지 느낌이 따뜻한 그런 창작 동화 같은 느낌도 있어요. 둥둥딱 떼구르르. 이 책은 강성은님께서 글을 쓰시고 한아르님께서 그림을 그리셨어요. 키즈스쿨레. 아빠 공방에 갔다가 우연히 멋진 친구들을 만났어. 상상 속 세계에는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낼 수 있지. 우리도 종이와 연필을 들고 함께 만들어 볼까? 자, 뭘 만들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월요일. 오늘은 아빠와 함께 공방에 가요. 거기 가면 뭔가 재밌는 게 있을까요? 공방엔 재밌는 게 없어요. 아빠는 바쁘다면서 놀아주지도 않고요. 그림 그리기는 맨날 하는 건데. 지루해 심심해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저게 뭐지? 문어씨,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여긴 좀 심심해요. 이제 아이가 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내가 멋진 공을 만들어 줄게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빙그르르 돌리면 떼구르르르 구는 공이 돼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돌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으면 이렇게 원기둥을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참 이해하기 쉽겠죠? 바닥은 둥글지만 똑바로 설 수 있는 우와 북처럼 생겼어요. 둥딱 둥딱 치고 놀아볼까요? 신난다. 이 수학책에 글보다는 그림이 굉장히 많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저기 저 위에 환한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기로 올라가려면 상자가 더 있어야겠어요. 네모를 잔뜩 그려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사방이 반듯한 상자 모양이 돼요. 이걸 쌓아서 위로 올라가 봐요. 네, 여기 그림 속에 부피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요. 둥둥 딱 북을 치고 떼구르르 공을 던지고 반듯한 상자 마차에서 손을 흔들흔들. 여긴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아요. 함께 놀 친구도 놀 거리도 잔뜩.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공방은 진짜 재미난 곳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아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잠깐 잠이 든 꿈속 이야기예요. 상자 모양,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주변 사물들의 이런 모양들을 찾을 수 있겠니? 더 알고 싶다면 플레이북 공간과 도형 2로 놀아봐. 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표지 읽기를 이렇게 앞쪽 표지를 많이 하는데 뒷면도 꼭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뒷면에 입체 도형의 기본인 상자 모양,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을 알고 그 특징을 이해합니다. 라는 이 책의 한 권의 일종의 학습 목표 같은 것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또 아이랑 앞에 있었던 스토리를 여기 마지막 뒷표지에서 또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상상을 더 해볼 수 있는 네, 한 권의 책이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와닿는 그런 책입니다. 자, 여기 나랑 잡기놀이 할래? 이 책은요, 표지를 딱 보는 순간 패턴 블럭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뭔가 재밌는 그런 창작 놀이가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어느 심심한 오후 강아지가 잡기놀이를 하재. 그러면서 자기는 호랑이라며 쫓아다녀. 우리도 질세라 여러 모양 조각을 이용해 도망가. 우리도 함께 잡기놀이 해볼까? 심심한데 뭐 하지? 자, 이 책은 그냥 제가 한 번씩 넘겨볼게요. 신기하게 여기 필름이 있어요. 페이지마다 필름이 있는데 자, 이 눈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졌어요. 내가 굴려서 넘어뜨리면 이 눈사람이 굴려서 넘어뜨리면 둥근 원, 큰 원이 두 개 나오네. 자, 여기 성큼성큼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쌓기나무가 몇 개씩 이렇게 쌓여 있는지 한번 세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높은 나무 꼭대기에 툭 걸리면 네, 이 연이 걸리면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가지고 연을 만들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나무를 흔들흔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와, 이렇게 네, 도형을 가지고 나무를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빙글빙글 트럭 바퀴가 쏙 빠지면 바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패턴 도형으로 이렇게 트럭을 다시 한번 만들어도 좋고요. 자, 이걸 넘기면 어떤 게 나올까요? 자, 아이랑 이런 조각으로 다시 한번 만들기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이 페이지마다 필름지가 들어있는 게 상당히 느낌이 고퀄리티의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런 책이 흔치 않거든요. 필름책을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가 우리나라에 흔치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수학 동화에서 이런 멋진 패턴 모형을 만들어보고 찾아보고 네,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조각을 모아 여러 모양을 만들거나 모양을 보고 어떤 조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낼 수 있겠니? 더 알아보고 싶다면 모양 조각과 조각 교구와 플레이북 공간과 도형 2로 놀아봐.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이런 교구가 같이 함께 나온다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너무 괜찮죠. 12월 1일 날 출시될 예정이고요. 책이 너무 설레임을 주는 바람에 제가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도 이 책을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마음에 드는 책을 보면 기둥만 쳐다봐도 힘이 나더라고요. 진정한 이제 책 덕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책들은 가볍게 표지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거 이제 세이 포스터 같은 건데요. 이거는 100일간의 차트라고 해서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우리 마치 100일 독서할 때 하나씩 스티커 붙이면 좋은 그런 차트고요. 숫자 100으로 끝이 납니다.
네, 이런 차트를 보면 아이들이 한 번에 다 붙이고 싶어 하죠. 그 다음 여기는 세이펜으로 읽을 수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 기수, 서수, 영어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한글 숫자 게임을 영어로도 하고 더하기 빼기 게임도 해보고, 네, 굉장히 이 차트가 커요. 커서 이렇게 100가지 적혀 있고 아이들이 이 차트 가지고도 한참을 스스로 재밌게 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표지를 하나씩 보여줄게요. 램프의 요정 지니를 찾아라. 이런 건 수의 어느 영역을 했을까요? 규칙과 분류 파트입니다. 또 만나. 이 제목만 봐도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책들. 이 규칙과 분류가 있고요. 이삿짐 착착착. 네, 이삿짐을 통해 또 무엇을 발견하냐면 규칙과 분류. 지금 제가 번호 순서대로 보다 보니까 이 규칙과 분류를 많이 꺼내게 됐고요. 이제 가까이 가도 될까? 이 표지가 참 굉장히 가을 느낌이 나요. 네. 네, 이 책요, 더 그림책 메스라는 다음 달에 나오는 신상 도서예요. 예, 지금 예약을 받아보려고, 네, 구매 예약을 해보려고 이렇게 지금, 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요, 미리 예약 주문해 주셔도 돼요. 제가 이 책이 저희 라운지에 오기 전부터도 예약을 하셨거든요. 수학 동화에 대한 기대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래된 수학 동화에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수학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흥미없는 뭐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부 다 이 책 하나로 이제 네, 그 감정을 반전시키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표지만 봐도 그 기대감이 더 생생하게 다가와요. 꼭 빼고 말겠어. 이 책은 연산이고요. 한밤중 도둑 잡기. 네, 이제 또 수 영역의 책들이 나옵니다. 꼬마 유령과 모양 친구들. 책 권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제가 지금 표지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건 이번에 얼리버드로 샘플책 나갈 책이고요. 이번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택배 포장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최대한 네, 빠른 시일 내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거 100이라는 책인데요. 제목 100만 봐도 왠지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놀이터에 갔어. 미끄럼틀을 타다가 신비한 곰친구를 만났지. 그런데 곰친구가 함께 여행을 가재. 우리도 따라가 볼까? 100이라는 제목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곰돌이 이불 1개. 이불 속 까만 눈 2개를 찾았니? 바로 나야 나. 같이 놀던 사슴벌레 친구들 3마리가 덜덜덜.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어. 눈물 4방울. 하나 둘 셋 넷. 아직은 어려운 단추 5개를 풀고 사과 6개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엄마가 만든 주먹밥 7개를 꿀떡꿀떡 먹어. 내 친구 고양이들이 인사해. 저 귀여운 발 8개 좀 봐. 잘 놀고 있어. 다녀올게. 자, 이렇게 해서 숫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이어가고요. 그 이어진 이야기는 다 그림이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도, 어린 친구들도 그림 속에서 뭔가 재미있는 놀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책이 이렇게 한 장을 넘길수록 막 설레이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런데 나를 반기는 친구가 있네? 활짝 웃는 입 사이로 반짝이는 이빨 18개. 친구가 내민 손을 덥석 잡자. 네, 이렇게 곰돌이 손을 잡으니까 어디론가 휙 따라 들려가는데요. 자,
계속 책 페이지마다 숫자가 커져가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마다 커져가면서 이 그림 속에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신기한 동물들도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한 장씩 넘겨볼게요. 와, 여기 거북이가 정말 많네요.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 이걸 직접 다 세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북이 75마리가 등딱지를 말려 조심조심 거북을 피해 걷다 주르륵 미끄러졌네. 자,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너무 재밌네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아, 깜짝이야. 날 기다리던 친구들이 많네? 나에게 인사하는 친구들의 반가운 손가락 100개. 왜 손가락이 100개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랑 이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왜 100개인지를 이제 정확히 또 아이들이 얘기하면 점점 수학적 사고력이 커져갈 거예요. 네, 이 책 가격 궁금하시죠? 네, 이게 새 책인데요. 새로 나온 신상 도서. 제가 이 책을 라운지에서 한번 펼쳐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집에 와서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책을 다시 상자에 담아봤어요. 담았더니 이제 다시 원래 상자에 잘 안 들어가가지고 다른 상자에 또 이어 담았거든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의, 그래서 지금 50만 원대의 책값이 전혀 이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드실 정도로 내용이 알찬데요. 일단은 이런 유명 교구가 함께 따라옵니다. 네, 이런 원목 교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 키트라고 해서 여기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제가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런 교재 분석을 미리 좀 하고 왔는데 이게 저희도 오늘 막 이제 배송받은 걸 뜯은 거라 가지고 아직 100% 다 이걸 분석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숫자 카드 같아요. 뒷면도 너무 예쁘죠. 숫자 카드, 그림 카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숫자가 이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느낌. 너무 멋집니다. 제가 찾던 숫자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 숫자를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연계지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숫자 카드를 봤고요. 아직도 제가 표지를 다 못 보여드린 책이 많아요. 30분 안에 마치려고 지금 서둘러 한번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학은 어디에나 있어.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게 수학이랑 과학인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내용이 궁금하지만 일단 표지만 보여드리고요. 똑딱똑딱 시간이 흐르면, 여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시계 보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고요. 지금 저희 라운지에 도착은 하지 않았지만 시계 교구가 또 같이 따라올 예정이래요. 그래서 더 그림책 매스를 만나면 웬만한 수학 교구를 그 풀세트 안에서 다 접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으쌰으쌰 힘을 합쳐. 이 표지 딱 보니까 느낌이 사이언스 비슷한 느낌 나죠? 참견쟁이 모양, 펭귄별, 요원, 페니와 귀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스토리북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모아 모아 그릇 가게. 스토리북이 총 32권이라고 했거든요. 뚝딱뚝딱 배 만들기. 이제 많아서 조금 치워볼게요.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00 차트, 이거 세이펜 되는 굉장히 좋은 유용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공룡 기르는 법. 우리 공룡 매니아인 아이들은 이 책에 정말 빠져들 것 같아요. 몬드 공제 모험, 힘내요 오소리 반장, 한 게임 더, 다르게 생각해 볼까? 첫째만 하고 싶어. 이거 왠지 교과서 같은 느낌 드네요. 그림체가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렇게 해서 32권의 표지를 한번 봤고요. 이제
플레이북이 몇 권이냐면 8권이고요. 이 8권의 플레이북을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수, 연산, 규칙, 분류, 도형과 공간 이런 식으로 플레이북이 나와 있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도 어떤 영역이 강한지 약한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수 감각은 뛰어나지만 공간 지각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지 않도록 여기서 가이드북 속에서 예를 들어 공간 개념을 좀 더 키워주고 싶으면 이런 책들을 더 한 번씩 읽어봐주는 거예요. 재미있게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재미있게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아이랑 충분히 교감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읽어주시면 좋거든요. 스토리북 32권이고요. 플레이북은 8권이에요. 8권. 이거 이제 다음 달 되면 100일 독서 리스트에 이제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책 구성은 총 40권이 됩니다. 40권. 플레이북이 8권인 게 이 32권에서 지금 4권당 한 권씩 이렇게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본사에서 아직 이런 정보를 상세히 주진 않았지만 제가 짧게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이 플레이북이 괜찮아서 펼쳐봐 드릴게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를 보니까 숫자 블럭들이 나와 있는데 이 숫자 블럭이 원목이에요. 원목. 우리 이제 썬블록을 닮았더라고요. 장난감 나라로 떠나요. 야호! 친구들이 신기한 장난감 나라로 출발해. 어떤 장난감이 있는지 함께 가볼까? 이것 봐. 갖고 싶었던 장난감이 한가득해. 나무로 만든 숫자 나무도 와글와글. 얘들아 이리 와. 우리랑 놀자. 숫자 나무 12 같이 놀자며 불러. 너희도 함께 숫자 나무랑 놀아볼래? 오, 숫자 나무다. 숫자 나무도 장난감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추상적인 숫자랑 구체적인 이런 아이들의 장난감이 재미있게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그림 카드, 숫자 카드를 가지고 함께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예요. 숫자 그림자 위에 같은 모양 숫자 나무를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2가지 방법으로 숫자를 읽고 숫자를 따라 쓰세요. 예, 우리 아이가 숫자를 언제 어디까지 알면 좋나요? 이런 질문들 종종 하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만 3세가 되면 1부터 10까지는 아이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숫자 감각이 좀 빠른 친구들은 6세쯤 되니까 1부터 100을 알아내더라고요.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고요. 보통 한 7세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1부터 100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그런 숫자를 조금 따라가는 게 느린 것 같으면 엄마가 함께 놀이식으로 숫자를 알려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이런 걸 인지가 빠르지 않다고 걱정할 필요 없고요. 천천히 학교 가기 전에 기본적인 수학적 소양을 재미있게 아이랑 경험으로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숫자가 잘잘잘. 네, 이게 워크북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워크북이고요. 대상 연령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책의 적정 연령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제가 다양한 책을 일찍 만나보기도 하고 늦게 만나보기도 하는데 여러 책 그 독서 교육 전문가들께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책에 대한 적정 연령은 사실은 그냥 무의미합니다. 그치만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아이가 책을 이제 쉽게 접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의 신체 연령보다 3년 조금 낮은 책을 만나시면 좋아요. 자, 이걸 기준으로 제가 이 책의 이제 공통된 적기를 말씀드리면 5세 친구들이 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5세가 정답이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 더 어린 이제 그림책을 좋아하는 그림책에 집중을 하는 그런 아이라면 돌쟁이 아가들도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아기 돌 때부터 수학 동화를 한 5지를 준비했던 엄마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런 돌 때부터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론 내린 지금 한 5년이 지난 지금의 제 심정은요.
수학은 정말 책으로만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집만 또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수학은 종합적인 이런 발달 과정이 함께 가야 되는데 먼저 돌 때는 이런 직접적인 경험, 그래서 교구가 필요한데요. 그걸 저희 더 그림책 메스에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이 아이가 이게 그냥 단순한 나무 장난감처럼 막 가지고 노는데 어느 날 이게 10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숫자 10을 알게 되면서 그리고 자연스레 이 책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숫자 카드랑도 같이 함께 보게 되면서 네, 그래서 책이라는 건요. 활용도가 깁니다. 생각보다 책의 활용도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아이가 어느 순간 수학을 잘한다 싶으면 이런 책을 치우게 되죠. 책장에서 빼버리게 되죠. 근데 5년 전에 봤던 책이 5년 뒤에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책 있죠. 날개씨의 별난 여행. 이걸 우리 아이가 어릴 때, 한 3, 4살 때는 이 책의 표지 그림에 이게 에펠탑이고 자유의 여신상이고 이 정도만 느꼈다가 나중에 7세 이후에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가 되어가는 그런 발달 단계에 가면요. 이걸 보고도 건축학적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축물에는 정력하게 원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건축물이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아이들이 이런 형식적 사고를 통해서 알려면 적어도 초등 고학년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권의 책을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알고 다 읽었다고 그 책이 완전히 자기 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완전히 자기 책이 되려면 이런 연령마다 한 번씩 다시 되찾아보고요. 그 안에서 어릴 때 발견하지 못했던 또 새로운 것들을 아이가 찾아내면서 이런 책에 깊이 있게 독서에 빠져들면 이 책값이 50만 원이 훌쩍 넘는 책값이긴 한데 그런 5년이 넘는 활용 기간을 두고서 다양한 우리 어른들도 놓치기 쉬운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 책에서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비싸다 생각보다 이 한 권의 책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이제 별난 여행이라는 이 여행이 이제 세계 여행처럼 다양한 세계의 문화유산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재미를 흠뻑 느낀 아이들은 나중에 이런 멋진 건축물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고 또는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탐험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동일한 책의 같은 내용이지만 그 아이가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 이 책이 이 한 권의 책이 무한히 아이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책을 만날 때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중성의 기준이요. 일단은 최신 책은 꼭 만나보세요. 그 시대의 흐름과 방향을 책에 담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신 책은 이제 가까운 라운지를 가서라도 한번 만나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책보다는 구매의 선택을 최신 책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책을 하나 개발할 때는 많은 연구비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수학을 재미있게 접해주고 싶은 엄마들, 아직 수학 동화를 뭘 살지 고민이신 분들, 그분들 중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살, 4살, 5, 6, 최근 저희 라운지에서는 7살 엄마들이 이 책을 많이 선택해 주셨어요. 이 책을 7살에 만나는 이유가 이제 7살은 이제 몇 달 뒤면 학교 가는 예비초잖아요.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던 과목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학을 재미있다라는 그 흥미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쉬운 책을 한번 이 쉽다 어렵다의 기준이 참 모호한데요. 일단은 글밥이 많진 않아요. 이 책이. 글밥은 많지 않지만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수학적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소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7살도 함께 봐도 좋고요. 또는 일찍 수학 동화를 만나고 싶은 그런 유아라면 저연령의 아이들도 괜찮습니다. 네, 평균 연령은 5세라고 그냥 저의 주관적 판단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다들 주말 저녁에 뭐 하시나요? 저는 주말에 이제 주중에 저희 아이랑 책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시간을 주말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라방을 마치고 저희 아이랑 재미있게 이 책을 읽어볼 예정이에요.
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 가까운 라운지 가서 꼭 보시고요. 또 더 궁금하신 분들 이제 일요일에 라운지를 안 하니까 그럼 저에게 개인적으로 DM을 주시면 제가 이 책의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셨지만 제 방 걸어둘게요. 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뵐게요.